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 나를 은근히 깔보는 말을 했을 때 웃으며 넘겼지만 집에 돌아와서 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결국 자기 전에 이불을 발로 걷어차며 괜히 속이 뒤집히죠. 그리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다음엔 진짜 가만 안 있어. 하지만 다음에도 또 말 못해요. 왜일까요? 그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말싸움이 서툴러서? 아니죠. 사실은요. 당신이 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한 단 한마디, 그리고 절대 참기만 하지 않는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상황을 겪습니다. 상사가 말끝마다 날 깎아내리고 친구는 빈정거리며 말을 던지고 가족은 너 원래 그래라며 내 진심을 무시해요. 처음엔 그냥 넘어갑니다. 에이 뭐 그냥 성격이 좀 그런 거겠지. 내가 참는 게 낫지 뭐.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사람들은요. 한번 넘어가주면 계속해서 밟고 올라탑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저는 상사가 무시해도 그냥 웃어요. 말대꾸하면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 봐요. 친구가 계속 말로 깔보는데 그 친구만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질까 봐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이건 착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상대를 배려해온 결과입니다. 하지만 착한 성격은요. 경계선이 없을 때 누군가에게 철저히 악용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나 존중 너 존중, 나 무시 너 개무시. 이건 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명한 대인관계를 위한 기본 원칙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하는 건 그 사람이 나도 존중해 줄 거란 신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신뢰가 깨졌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왜 어떤 사람들은 타인을 습관적으로 무시하는지, 그들의 심리와 성격적 특징, 그리고 그들에게 한마디로 제동 거는 법, 관계를 끊지 않고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까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 무례한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실 거예요. 혹시 지금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나요? 그래, 나를 무시했던 그 사람.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사람 앞에서 당당해질 준비를 함께 해보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왜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는가? 그 심리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까?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죠. 왜 어떤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까요? 그냥 우연히? 기분 나빠서? 아니면 진짜 내가 만만해서? 물론 우리가 무시를 당하는 상황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공감 능력 부족형 인간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남의 기분? 남이 어떻게 느낄지? 전혀 관심 없어요. 예를 들어, 그게 뭐 대수냐? 그 정도로 힘들어? 그걸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건 위로가 아니라 무시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공감력 부족형 인간들은 타인의 아픔에 진심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이렇게 반응하죠. 그런 걸 왜 나한테 말해? 나는 더 힘든데 넌 그 정도 가지고 심지어 본인은 그런 말이 무례한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겐 배려나 존중 같은 단어가 사치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존감 낮은 사람들입니다. 이건 좀 아이러니하죠. 보통 무시하는 사람은 강해 보이고 자신감 넘쳐 보이는데 사실은요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못 믿어요. 그래서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자기 우월감을 억지로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 모임에서 항상 특정 친구만 놀리는 사람이 있죠. 야, 너 그거 아직도 못 고쳐? 넌 진짜 센스가 없다. 이렇게 웃는 말투로 계속 무시하는 사람. 사실 그 친구 정말 잘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못난 걸 감추기 위해 당신을 밟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 나면 내가 진짜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자존감이 낮아서 당신을 내려야 자신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더 조심해야 할 유형입니다. 바로 지배욕 강한 사람들. 이들은 무시라는 행동을 통해 당신을 길들이려 합니다. 특히 직장, 가족, 연인 같은 힘의 균형이 무너진 관계에서 자주 나타나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회의 중에 면박을 줍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너 같은 게 뭘 하겠어? 연인이 내가 뭘 알아? 라며 은근히 깎아내립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더 세게 무시합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맞서지 않으면 내가 우위에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니까요. 정리해보면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은 단순합니다. 공감하지 못하거나 자존감이 낮거나 지배하려 하거나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당신을 무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해야 다시는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상대의 태도를 180도 바꾸는 단 한마디의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 직접 체감하게 되실 겁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공통점 그리고 셀프 테스트.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 그들은 과연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앞에서 간단히 살펴봤지만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청취자 여러분이 직접 체크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셀프 테스트도 준비했어요.
혹시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혹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함께 확인해보죠. 공감 능력 결핍형. 이 유형은 자기 말만 하고 남의 감정에는 둔감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당신이 힘들다고 말하면 그 정도는 다 그래.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걸 왜 나한테 말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핸드폰만 보고 있음. 이들은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말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잘 모릅니다. 심지어 진심 어린 사과조차 이렇게 말하죠.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걸로 됐잖아. 셀프 체크. 내 말에 항상 반박하거나 맞받아치는 사람이 있다. 내 이야기에 무반응이거나 분위기를 바꾸려는 사람이 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공감 능력 결핍형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존감 보상형. 두 번째 유형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느끼려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넌 항상 그래. 정신 못 차리지. 내가 너만큼 살았으면 벌써 망했지. 넌 원래 그런 애잖아. 이들은 자신의 불안감과 열등감을 상대방을 낮추는 방식으로 풀고 있는 거예요. 셀프 체크. 나만 유독 특정 친구 앞에서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 그 사람과 대화하면 자존감이 떨어진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이런 경우 상대방은 당신을 깎아내림으로써 자기 열등감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배욕 과잉형. 세 번째 유형은 가장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당신을 무시함으로써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자 합니다. 직장 상사가 회의 중에 당신을 공개적으로 면박 줍니다. 연인이 넌 그런 것도 몰라? 하며 무시하는 말투를 씁니다. 부모님이 너는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관계 안에서 힘의 위계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무시를 도구로 사용하죠. 셀프 체크. 그 사람과 있으면 항상 눈치를 보게 된다. 말실수 하나에도 혼나거나 평가받는 느낌이 든다. 대화를 나눈 후 항상 기분이 찜찜하고 불편하다. 이런 경우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통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릿속에 특정 사람이 계속 떠오른다면 그건 이미 마음속에서 경고등이 켜졌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무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바뀌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경계를 세워야 한다는 것. 자, 이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했다면 다음은 내가 어떻게 단 한마디로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지 배워야겠죠? 다음 파트에서는 관계를 끊지 않고도 싸우지 않고도 나를 지키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한마디의 힘, 그 실전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파트에서는 반응하지 않되 결코 무너지지 않는 태도와 함께 관계의 거리 조절법, 정리할 타이밍 그리고 심리적 여유를 확보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거리 두기 그리고 관계 정리 전략. 지금까지 상대가 왜 우리를 무시하는지, 그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볼게요. 그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싸워야 할까요? 맞받아쳐야 할까요? 아니요. 첫 번째 대응 전략은 아주 간단합니다. 거리를 두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 왜 거리 두기가 중요한가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무시당하는 것은 곧 자기 존중감이 침해당하는 일이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결국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지키는 감각이 마비됩니다. 무시하는 사람은 당신이 참는 걸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아, 얘는 이 정도 말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는 점점 더 선을 넘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심리적 거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1. 물리적인 거리부터 시작하세요. 가능하다면 그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세요. 자주 만나던 친구라면 모임 횟수를 줄이고, 직장이라면 자리를 피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메시지나 연락도 즉각 반응하지 말고 텀을 둬서 대응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나의 시간을 확보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내 감정도 차분해지기 시작합니다. 2. 말없이 보내는 거리두기 시그널. 물리적인 거리와 함께 중요한 건 감정적인 거리두기 시그널입니다. 굳이 싸우지 않아도 표정과 말투, 행동만으로 충분히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 그런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좀 그렇네. 요즘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하더라고. 그 이야기 나한텐 좀 무례하게 들려. 이런 말은 거절이 아니라 경계선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전처럼 모든 걸 웃으며 넘기지 않는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3. 관계를 정리할 타이밍. 그런데 모든 거리두기가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더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 물론 쉽지 않죠. 특히 오래된 친구나 가족, 직장 상사라면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끊는 관계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계속 나를 무시한다면 그 회사를 계속 다니는 건 마음 건강에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이럴 땐 팀 변경을 시도하거나 정보 요청, 이직을 계획하면서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하는 주체다라는 감각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놀랍게도
그 사람 앞에서 당당함과 여유가 생깁니다. 왜냐면 이제 당신에게는 플랜 B가 있기 때문이죠. 4. 혼자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다.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 계속 참는 건 미덕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소모시키는 고통일 수 있어요. 에이, 내가 참는 게 편하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속 참다 보면 나중에는 감정을 느끼는 감각조차 흐려집니다. 당신은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침묵시키지 마세요.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내 마음의 경계를 세우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이제 그 사람과의 거리를 두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면 다음은 그 앞에서 단 한마디로 내 자리를 되찾는 방법입니다. 이제 거리도 뒀고 마음도 다잡았어요. 하지만 무례한 사람이 앞에서 또 무시하거나 선 넘는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서 싸워야 할까요? 소리쳐야 할까요? 아니요. 우리가 꺼낼 무기는 분노가 아니라 단호함입니다. 왜 감정 없이 말해야 하는가? 상대방이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상대에게 주도권을 넘겨줍니다. 그거 가지고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아니, 그냥 농담이었는데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당신을 이상한 사람처럼 몰아갈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3초만 참고 감정을 뺀 한마디로 대응하는 것. 이걸 잘 쓰면 상대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하게 되고 이후엔 쉽게 무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핵심 멘트 1.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가장 효과적인 멘트입니다.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방금 하신 말씀 저한테 하신 거 맞나요? 이 한마디는 감정적이지 않고 예의는 차렸지만 메시지는 아주 강력합니다. 이 멘트를 들은 상대방은 자신의 말이 의도보다 훨씬 날카롭게 들렸다는 걸 그제서야 인식하게 됩니다. 게다가 당당하고 흔들림 없는 태도는 상대에게 이 사람 만만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줘요. 핵심 멘트 2. 그 말 조금 선 넘은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선을 그어주는 멘트입니다. 말투는 부드럽지만 내용은 단호하죠. 그 말은 조금 선 넘은 것 같아요. 그 정도 얘기는 선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말을 들으면 상대는 순간적으로 내가 좀 지나쳤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상대라는 경계심이 생겨요. 핵심 멘트 3. 그 말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되돌아보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 말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질문을 받으면 상대는 말의 의도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뱉은 말이라면 사과하게 되고 의도적으로 무시하려 했다면 당황하게 되죠. 이 멘트는 공격이 아니라 의문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공격성 없이 상대를 무력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대화보다 중요한 태도.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하게, 눈을 피하지 않고 단단하게. 웃지 마세요. 당신의 진심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한 후에는 상대의 반응을 굳이 길게 설명하거나 해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 한마디만으로 충분해요. 당신은 이미 자기 경계를 명확하게 세운 사람이니까요. 한마디로 바뀌는 분위기. 여기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 하나만 소개할게요. 한 상담자가 회의 중 상사에게 반복적으로 무시를 당했습니다. 처음엔 웃고 넘겼지만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부장님, 혹시 그 말 꼭 그렇게 하셔야 했던 이유가 있나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상사도 당황해서 농담이었어라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 이후로 그 상사는 더 이상 그분에게 그런 식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한번 선을 그어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는 단지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다음부터의 관계 전체를 바꿔놓는 힘이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 말 이후 어떻게 관계를 정리해 나가야 할지, 감정의 파동 없이 나를 지키는 자세, 그리고 우리가 왜 계속 참으면 안 되는지를 정리하며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단단한 사람 되는 법. 지금까지 우리는 무시하는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고 적절히 거리 두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마디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본론 파트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존재감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말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전하는 태도입니다. 1. 단단한 사람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 뭔지 아세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대신 눈빛과 표정 태도가 명확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자신만의 리듬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없이 있어도 분위기를 장악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지 못하죠. 왜냐면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는 말이 아니라 전신에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2. 존중받을 만한 사람의 기본 자세.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은 딱 3가지가 다릅니다. 자세. 항상 어깨 펴고 눈을 피하지 않고 상대를 바라봅니다. 말을 할 때 허둥대지 않고 천천히 말하죠. 호흡.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고 일관된 톤과 속도를 유지합니다. 특히 화났을 때일수록 숨 고르기를 잘합니다. 행동 기준. 누가 뭐라고 하든 자신만의 기준대로 움직입니다. 남 눈치 보지 않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 3가지를 익히면 사람들은 말 안 해도 이 사람은 만만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3. 불쾌한 말을 들었을 때 대응 안 하기. 여러분, 모든 무례함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선 무반응이 최고의 대응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 은근히 비꼬는 말을 했을 때 그냥 조용히 쳐다보기, 아무 말 없이 자리 뜨기, 말 돌리기. 이런 행동은 싸우지도 않고 에너지 낭비도 없어요. 하지만 상대에게 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나는 이 말에 대응할 가치조차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점점 당신의 존재감을 쌓아갑니다. 상대는 무시하려다가 오히려 당신을 경계하게 될 거예요. 4. 자존감을 유지하는 핵심 습관. 존재감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거절을 연습하세요.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건 제 기준과는 달라요.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혼자만의 루틴 산책, 글쓰기, 명상 등 나를 돌아보는 시간은 자존감을 회복시켜줍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무시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비교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방식에 끌려 들어가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만의 기준으로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주 중요한 걸 배워가셨습니다. 무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왜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타겟으로 삼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나를 지킬 수 있는지까지. 이건 단순히 대화법이나 인간관계 팁이 아니에요.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한 내면의 도구입니다. 무시당하는 건 당신 탓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뭔가 부족해서 무시당하는 게 아닐까? 내가 말 한마디 못해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나? 하지만 그건 절대 아닙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좋은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참았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좋음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을 이용합니다. 참지 말고 선을 그으세요. 이제는 참기만 하는 걸 멈추셔야 합니다. 처음엔 어렵고 어색하겠지만 한 번만, 딱 한 번만 선을 긋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단호하게 말하세요. 거리 두세요. 내 감정이 무너질 때는 대응하지 않는 것도 전략입니다. 기억하세요. 나 존중, 너 존중. 나 무시, 너 개무시. 이건 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존중감을 잃지 말자는 원칙이에요. 당신은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무례한 말에 상처받은 건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마음이 섬세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겨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욱이 당신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먼저 알아줘야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 이후로 당신의 말투와 눈빛, 걸음걸이에서 나는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면 더 강해집니다. 혹시 지금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들은 내용이 과거에 어떤 기억을 건드렸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이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다양한 인간관계 문제와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례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무너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음쉼터 유상이었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 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 나를 은근히 깔보는 말을 했을 때 웃으며 넘겼지만 집에 돌아와서 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결국 자기 전에 이불을 발로 걷어차며 괜히 속이 뒤집히죠. 그리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다음엔 진짜 가만 안 있어. 하지만 다음에도 또 말 못해요. 왜일까요? 그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말싸움이 서툴러서? 아니죠. 사실은요. 당신이 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한 단 한마디. 그리고 절대 참기만 하지 않는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상황을 겪습니다. 상사가 말끝마다 날 깎아내리고 친구는 빈정거리며 말을 던지고 가족은 너 원래 그래라며 내 진심을 무시해요. 처음엔 그냥 넘어갑니다. 에이 뭐 그냥 성격이 좀 그런 거겠지 내가 참는 게 낫지 뭐.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사람들은요. 한번 넘어가주면 계속해서 밟고 올라탑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저는 상사가 무시해도 그냥 웃어요. 말대꾸하면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 봐요. 친구가 계속 말로 깔보는데 그 친구만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질까 봐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이건 착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상대를 배려해온 결과입니다. 하지만 착한 성격은요. 경계선이 없을 때 누군가에게 철저히 악용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나 존중 너 존중. 나 무시 너 개무시. 이건 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명한 대인관계를 위한 기본 원칙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하는 건
그 사람이 나도 존중해 줄 거란 신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신뢰가 깨졌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왜 어떤 사람들은 타인을 습관적으로 무시하는지, 그들의 심리와 성격적 특징, 그리고 그들에게 한마디로 제동 거는 법, 관계를 끊지 않고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까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 무례한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실 거예요. 혹시 지금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나요? 그래, 나를 무시했던 그 사람.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사람 앞에서 당당해질 준비를 함께 해보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왜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는가? 그 심리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까?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죠. 왜 어떤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까요? 그냥 우연히? 기분 나빠서? 아니면 진짜 내가 만만해서? 물론 우리가 무시를 당하는 상황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은 그 이유를 3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공감 능력 부족형 인간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남의 기분? 남이 어떻게 느낄지? 전혀 관심 없어요. 예를 들어, 그게 뭐 대수냐? 그 정도로 힘들어? 그걸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건 위로가 아니라 무시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공감력 부족형 인간들은 타인의 아픔에 진심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이렇게 반응하죠. 그런 걸 왜 나한테 말해? 나는 더 힘든데 넌 그 정도 가지고 심지어 본인은 그런 말이 무례한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겐 배려나 존중 같은 단어가 사치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존감 낮은 사람들입니다. 이건 좀 아이러니하죠. 보통 무시하는 사람은 강해 보이고 자신감 넘쳐 보이는데 사실은요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못 믿어요. 그래서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자기 우월감을 억지로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 모임에서 항상 특정 친구만 놀리는 사람이 있죠. 야, 너 그거 아직도 못 고쳐? 넌 진짜 센스가 없다. 이렇게 웃는 말투로 계속 무시하는 사람. 사실 그 친구 정말 잘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못난 걸 감추기 위해 당신을 밟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 나면 내가 진짜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자존감이 낮아서. 당신을 내려야 자신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더 조심해야 할 유형입니다. 바로 지배욕 강한 사람들. 이들은 무시라는 행동을 통해 당신을 길들이려 합니다. 특히 직장, 가족, 연인 같은 힘의 균형이 무너진 관계에서 자주 나타나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회의 중에 면박을 줍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너 같은 게 뭘 하겠어? 연인이 내가 뭘 알아? 라며 은근히 깎아내립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더 세게 무시합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맞서지 않으면 내가 우위에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니까요. 정리해보면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은 단순합니다. 공감하지 못하거나 자존감이 낮거나 지배하려 하거나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당신을 무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해야 다시는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상대의 태도를 180도 바꾸는 단 한마디의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 직접 체감하게 되실 겁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의 3가지 공통점 그리고 셀프 테스트.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 그들은 과연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앞에서 간단히 살펴봤지만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청취자 여러분이 직접 체크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셀프 테스트도 준비했어요. 혹시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혹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함께 확인해 보죠. 공감 능력 결핍형. 이 유형은 자기 말만 하고 남의 감정에는 둔감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당신이 힘들다고 말하면 그 정도는 다 그래.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걸 왜 나한테 말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핸드폰만 보고 있음. 이들은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말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잘 모릅니다. 심지어 진심 어린 사과조차 이렇게 말하죠.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걸로 됐잖아. 셀프 체크. 내 말에 항상 반박하거나 맞받아치는 사람이 있다. 내 이야기에 무반응이거나 분위기를 바꾸려는 사람이 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공감 능력 결핍형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존감 보상형. 두 번째 유형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느끼려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넌 항상 그래. 정신 못 차리지. 내가 너만큼 살았으면 벌써 망했지. 넌 원래 그런 애잖아. 이들은 자신의 불안감과 열등감을
상대방을 낮추는 방식으로 풀고 있는 거예요. 셀프 체크. 나만 유독 특정 친구 앞에서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 그 사람과 대화하면 자존감이 떨어진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이런 경우 상대방은 당신을 깎아내림으로써 자기 열등감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배욕 과잉형. 세 번째 유형은 가장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당신을 무시함으로써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자 합니다. 직장 상사가 회의 중에 당신을 공개적으로 면박 줍니다. 연인이 넌 그런 것도 몰라? 하며 무시하는 말투를 씁니다. 부모님이 너는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관계 안에서 힘의 위계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무시를 도구로 사용하죠. 셀프 체크. 그 사람과 있으면 항상 눈치를 보게 된다. 말실수 하나에도 혼나거나 평가받는 느낌이 든다. 대화를 나눈 후 항상 기분이 찜찜하고 불편하다. 이런 경우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통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릿속에 특정 사람이 계속 떠오른다면 그건 이미 마음속에서 경고등이 켜졌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무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바뀌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경계를 세워야 한다는 것. 자, 이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했다면 다음은 내가 어떻게 단 한마디로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지 배워야겠죠? 다음 파트에서는 관계를 끊지 않고도 싸우지 않고도 나를 지키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한마디의 힘, 그 실전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파트에서는 반응하지 않되 결코 무너지지 않는 태도와 함께 관계의 거리 조절법, 정리할 타이밍, 그리고 심리적 여유를 확보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거리 두기 그리고 관계 정리 전략. 지금까지 상대가 왜 우리를 무시하는지, 그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볼게요. 그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싸워야 할까요? 맞받아쳐야 할까요? 아니요. 첫 번째 대응 전략은 아주 간단합니다. 거리를 두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 왜 거리 두기가 중요한가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무시당하는 것은 곧 자기 존중감이 침해당하는 일이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결국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지키는 감각이 마비됩니다. 무시하는 사람은 당신이 참는 걸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아, 얘는 이 정도 말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는 점점 더 선을 넘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심리적 거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1. 물리적인 거리부터 시작하세요. 가능하다면 그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세요. 자주 만나던 친구라면 모임 횟수를 줄이고, 직장이라면 자리를 피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메시지나 연락도 즉각 반응하지 말고 텀을 둬서 대응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나의 시간을 확보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내 감정도 차분해지기 시작합니다. 2. 말없이 보내는 거리두기 시그널. 물리적인 거리와 함께 중요한 건 감정적인 거리두기 시그널입니다. 굳이 싸우지 않아도 표정과 말투, 행동만으로 충분히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 그런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좀 그렇네. 요즘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하더라고. 그 이야기 나한텐 좀 무례하게 들려. 이런 말은 거절이 아니라 경계선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전처럼 모든 걸 웃으며 넘기지 않는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3. 관계를 정리할 타이밍. 그런데 모든 거리두기가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더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 물론 쉽지 않죠. 특히 오래된 친구나 가족, 직장 상사라면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끊는 관계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계속 나를 무시한다면 그 회사를 계속 다니는 건 마음 건강에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이럴 땐 팀 변경을 시도하거나 전보 요청, 이직을 계획하면서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하는 주체다라는 감각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놀랍게도 그 사람 앞에서 당당함과 여유가 생깁니다. 왜냐면 이제 당신에게는 플랜 B가 있기 때문이죠. 4. 혼자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다.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 계속 참는 건 미덕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소모시키는 고통일 수 있어요. 에이, 내가 참는 게 편하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속 참다 보면 나중에는 감정을 느끼는 감각조차 흐려집니다. 당신은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침묵시키지 마세요.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내 마음의 경계를 세우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이제 그 사람과의 거리를 두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면 다음은 그 앞에서 단 한마디로 내 자리를 되찾는 방법입니다. 이제 거리도 뒀고 마음도 다잡았어요. 하지만 무례한 사람이 앞에서 또 무시하거나 선 넘는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서 싸워야 할까요? 소리쳐야 할까요? 아니요. 우리가 꺼낼 무기는 분노가 아니라 단호함입니다. 왜 감정 없이 말해야 하는가? 상대방이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상대에게 주도권을 넘겨줍니다. 그거 가지고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아니, 그냥 농담이었는데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당신을 이상한 사람처럼 몰아갈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3초만 참고 감정을 뺀 한마디로 대응하는 것.
이걸 잘 쓰면 상대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하게 되고 이후엔 쉽게 무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핵심 멘트 1.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가장 효과적인 멘트입니다.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방금 하신 말씀 저한테 하신 거 맞나요? 이 한마디는 감정적이지 않고 예의는 차렸지만 메시지는 아주 강력합니다. 이 멘트를 들은 상대방은 자신의 말이 의도보다 훨씬 날카롭게 들렸다는 걸 그제서야 인식하게 됩니다. 게다가 당당하고 흔들림 없는 태도는 상대에게 이 사람 만만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줘요. 핵심 멘트 2. 그 말 조금 선 넘은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선을 그어주는 멘트입니다. 말투는 부드럽지만 내용은 단호하죠. 그 말은 조금 선 넘은 것 같아요. 그 정도 얘기는 선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말을 들으면 상대는 순간적으로 내가 좀 지나쳤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상대라는 경계심이 생겨요. 핵심 멘트 3. 그 말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되돌아보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 말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질문을 받으면 상대는 말의 의도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뱉은 말이라면 사과하게 되고 의도적으로 무시하려 했다면 당황하게 되죠. 이 멘트는 공격이 아니라 의문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공격성 없이 상대를 무력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대화보다 중요한 태도.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하게, 눈을 피하지 않고 단단하게. 웃지 마세요. 당신의 진심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한 후에는 상대의 반응을 굳이 길게 설명하거나 해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 한마디만으로 충분해요. 당신은 이미 자기 경계를 명확하게 세운 사람이니까요. 한마디로 바뀌는 분위기. 여기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 하나만 소개할게요. 한 상담자가 회의 중 상사에게 반복적으로 무시를 당했습니다. 처음엔 웃고 넘겼지만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부장님 혹시 그 말 꼭 그렇게 하셔야 했던 이유가 있나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상사도 당황해서 농담이었어라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 이후로 그 상사는 더 이상 그분에게 그런 식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한번 선을 그어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는 단지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다음부터의 관계 전체를 바꿔놓는 힘이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 말 이후 어떻게 관계를 정리해 나가야 할지, 감정의 파동 없이 나를 지키는 자세, 그리고 우리가 왜 계속 참으면 안 되는지를 정리하며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단단한 사람 되는 법. 지금까지 우리는 무시하는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고 적절히 거리 두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마디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본론 파트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존재감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말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전하는 태도입니다. 1. 단단한 사람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 뭔지 아세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대신 눈빛과 표정 태도가 명확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자신만의 리듬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없이 있어도 분위기를 장악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지 못하죠. 왜냐면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는 말이 아니라 전신에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2. 존중받을 만한 사람의 기본 자세.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은 딱 3가지가 다릅니다. 자세. 항상 어깨 펴고 눈을 피하지 않고 상대를 바라봅니다. 말을 할 때 허둥대지 않고 천천히 말하죠. 호흡.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고 일관된 톤과 속도를 유지합니다. 특히 화났을 때일수록 숨 고르기를 잘합니다. 행동 기준. 누가 뭐라고 하든 자신만의 기준대로 움직입니다. 남 눈치 보지 않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3가지를 익히면 사람들은 말 안 해도 이 사람은 만만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3. 불쾌한 말을 들었을 때 대응 안 하기. 여러분, 모든 무례함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선 무반응이 최고의 대응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 은근히 비꼬는 말을 했을 때 그냥 조용히 쳐다보기, 아무 말 없이 자리 뜨기, 말 돌리기. 이런 행동은 싸우지도 않고 에너지 낭비도 없어요. 하지만 상대에게 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나는 이 말에 대응할 가치조차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점점 당신의 존재감을 쌓아갑니다. 상대는 무시하려다가 오히려 당신을 경계하게 될 거예요. 4. 자존감을 유지하는 핵심 습관. 존재감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거절을 연습하세요.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건 제 기준과는 달라요.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혼자만의 루틴, 산책, 글쓰기, 명상 등 나를 돌아보는 시간은 자존감을 회복시켜줍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무시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비교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방식에 끌려 들어가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만의 기준으로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주 중요한 걸 배워가셨습니다. 무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왜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타겟으로 삼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나를 지킬 수 있는지까지.
이건 단순히 대화법이나 인간관계 팁이 아니에요.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한 내면의 도구입니다. 무시당하는 건 당신 탓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뭔가 부족해서 무시당하는 게 아닐까? 내가 말 한마디 못해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나? 하지만 그건 절대 아닙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좋은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참았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좋음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을 이용합니다. 참지 말고 선을 그으세요. 이제는 참기만 하는 걸 멈추셔야 합니다. 처음엔 어렵고 어색하겠지만 딱 한 번만 선을 긋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단호하게 말하세요. 거리 두세요. 내 감정이 무너질 때는 대응하지 않는 것도 전략입니다. 기억하세요. 나 존중 너 존중. 나 무시 너 개무시. 이건 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존중감을 잃지 말자는 원칙이에요. 당신은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무례한 말에 상처받은 건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마음이 섬세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겨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욱이 당신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먼저 알아줘야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 이후로 당신의 말투와 눈빛 걸음걸이에서 나는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면 더 강해집니다. 혹시 지금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들은 내용이 과거에 어떤 기억을 건드렸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이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다양한 인간관계 문제와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